오늘 출발해서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풍령을 넘으니까 비가 그치고 부산에 오니까 이 해까지 나왔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왜 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국민행동본부가 부산에 와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되었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사람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부산에 왔는가? 하도 답답해서 부산에 왔습니다. 왜 답답하냐? 왜 부산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느냐? 왜 부산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느냐? 과거에 화를 내어가지고 그 정의감과 의구심으로 한국 현대사를 몇 번이나 뒤흔들고 역사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었던 부산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침묵을 하느냐, 그게 답답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우리가 부산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서 회장님, 서정갑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여기 와서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진실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진실이 수백만 명의 거짓말을 무너뜨리니까 부산 사람들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면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왔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과거에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부산 교두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다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부산 사람이라고 하면은 외지에 가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6.25 때 참 고맙게 해주더라고.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비록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지만은 부정선거를 하니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마부 사태라고 하기도 그러죠. 그러다가 1970년대는 부산이 수출 전진기지가 돼가지고 한때 전체 수출액의 한 20%를 담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신발, 섬유, 봉제 공장이 부산에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오래가니까 비록 위대한 근대화 대통령이지만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해서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그 뒤에 11.6 사건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장기 집권의 조짐을 보이니까 1985년 2월 12일 선거에서 부산에서 당시에 민정당 여당 후보 3사람을 떨어뜨림으로써 선거 이변을 가져와 가지고 민주화의 분수령을 넘도록 한 것이 부산 시민이었어요. 1987년 6월 18일 날 대규모 시위를 해가지고 계엄령 선포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산 시민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게 전두환 정부가 6.25 선언으로서 대응을 하면서 비로소 한국의 민주화가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적 민주화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부산 시민들이 확보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산 시민들의 선배들의 정의감과 민주의식은 다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오늘 부산 시민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정의감이 없고 왜 이렇게 화를 낼 줄 모릅니까? 왜 악을 보고도 화를 낼 줄 모릅니까? 여기에 대답하실 분 있습니까?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대신 변호를 해볼까요?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진실을 전해야 될 이 지역에 있는 신문,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제대로 안 하고 KBS, SBS 등등 많은 텔레비전 방송이 있지만은 진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대변해야 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실을 전해드리겠어요. 당군일의 최대 부정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정사건입니다. 이런 규모의 금융비리 사건은 이 지구상에 돈이 만들어진 이후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세계 역사상 최대의 규모나 악질 면에서 최대의 부정사건이고 피해 규모가 많다는 적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산저축비리 사건, 이 명칭이 잘못됐어요. 부산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닙니다. 범죄 조직입니다. 이게 범죄 조직이에요. 금융사기단입니다. 금융사기단. 은행이라고 간판을 걸었지만은 걸어놓고 한 일이 완벽한 금융사기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융사기단을 누가 운영을 했느냐? 이 사건의 몸통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의 몸통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건의 깃털이에요. 이 사건의 몸통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비호를 받던 광주 1고 출신 경영자 10여 명의 짓입니다. 요자들이 금융마피아입니다. 이자들이 이 사건의 몸통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호남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광주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광주 1고가 한 것도 아닙니다. 광주 1고 출신 악당 몇 사람이 작당을 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부산고등학교 나왔고 경남고등학교 나온 사람 여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남고등학교 출신들 없습니까? 아, 몇 사람 있군요. 매일경제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지역 명문 K고가 일으켰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지역 명문 K고가 일으켰다. 지역 명문 K고라고 하면 어느 학교입니까? 경남고밖에 더 있겠습니까? 경남고등학교. 광주 1고 출신들이 일으켰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춰주기 위해서 경남고등학교를 끌어들여가지고 덮어 씌우는 바람에 경남고등학교 동창회가 지금 발칵해가지고 매일경제신문을 상대로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사과하지 않으면은 구독 거부하겠다, 광고 안 되겠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경남고등학교 출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위로의 박수입니다. 이 매일경제신문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년 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산저축은행을 가장 우량하고 그 경영자들은 예술에도 관심이 있는 아주 좋은 문화인인 것처럼 선전을 했어요. 가장 좋은 영업 실적을 남기는 은행이라고 아마 그걸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본질은 광주 1고 출신 10여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정권의 의무하에 공무원들을 뇌물로 매수를 하고 결국은 부산 서민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완전히 사기적인 목적으로 여러 120군데의 재산성이 하나도 없는 부동산 개발 투기를 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부산 서민 착취 사건이에요. 광주 1고 출신 악당들에 의한 부산 서민 착취 사건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광주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광주 1고 출신들 10여 명 때문에 오해받고 지금 욕 먹고 있는 것이 호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무 죄가 없어요. 언론에서 정확하게 광주 1고 출신들 몇 명이라고 써야 될 텐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괜히 호남 사람, 광주 사람 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진실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진실을 보도하면 지역 감정이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무슨 지역 감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했느냐 하면은 7조를 대출을 했습니다. 이 은행이 7조를 대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입니다. 약 4조 6천억 원은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부동산 개발 투기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PF라고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 항상 영어를 동원합니다. 왜냐? 영어를 하면 뭐 같이 보이잖아요. PF 대출이라고 하지만 이게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어떤 점에서 사기냐? 120개 회사를 만들었어요.
백스북의 회사는 완전히 유령 회사입니다. 거기에 사장으로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친구들 이름 빌려가지고 만들었어요. 백스북의 가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4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의 다 날렸습니다. 거의 다 날렸어요. 여러분, 저축은행의 전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입니다. 상호신용금고. 이 은행은 금고 역할만 하면 됩니다. 금고 역할. 금고 역할밖에 할 수 없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투자를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능이 없어요. 돈만 잘 챙기면 되는데 금고 역할을 하지 않고 저축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니까 본격적으로 부동산 개발 투기를 하다가 다 날려버리면서 이 사람들이 작심을 했습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쇠고랑을 찬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하든지 사기를 쳐가지고 좋은 회사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예금만 많이 끌어들이면은 일단 굴러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BIS라는 기준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기준 BIS 비율이 8% 이상이 되면은 괜찮은 회사예요. 5% 이상 돼도 막 괜찮습니다. 5% 미만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은행 중에서 이 왕초인 부산저축은행의 BIS 공시 비율이 5%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5%, 5.1%. 이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을 닫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5%가 아니라 얼마로 밝혀졌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54%예요. 마이너스 53%. 여러분, 5%를 믿고 투자했던 여러분들, 8%를 믿고 투자했던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임을 국가에 물어야 합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을 속였어요. 이것을 밝혀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금감원입니다. 그리고 경제 관료들이에요. 청와대예요.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 은행이 완전히 범죄 집단이 장악한 사기 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5% 마이너스 54%를 5%로 조작하는 것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거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기관이 사기에 공모하고 사기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통계가 또 하나 있어요. 2009년에 부산은행과 제2부산저축은행 2009년에 4천억 적자를 봤습니다. 실제로는 4천억 적자를 봤어요. 아니,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도 4천억 적자 보면 큰일 나는데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과거에 금고가 4천억 적자 보면은 그 길로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문을 닫았으면 여기 피해자 없어요. 그런데 2009년에 4천억 적자를 봐놓고 얼마 흑자를 봤다고 거짓말을 했느냐? 860억의 흑자를 봤다고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천억 적자 봤는데 860억 흑자 봤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받은 기관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그러나 뇌물을 받았으니까 코가 꿰어가지고 그냥 덮었습니다. 2010년 작년에 이 두 개 은행은 9천억의 적자를 봤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9천억 적자. 그런데 외부에 알리기는 어떻게 했느냐? 2,800억 흑자를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은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떤 회사가 9천억 적자를 봤는데 외부에 보고할 때 2,800억 흑자를 봤다고 보고를 하도록 내버려 둔 금감원은 범죄 집단의 들러리를 쓴
소매치기를 할 때 바람 잡는 역할을 한 이것도 범죄기관입니다. 범죄 집단이에요. 금감원 범죄 집단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서 1조 3천억의 적자를 봐놓고 이것을 3,400억의 흑자를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배당을 합니다. 흑자가 나왔다고 배당을 해요. 그 다음에 경영자가 고생 많이 했다고 상여금까지 줬습니다. 상여금.